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악서 읽기 4권 2장 천자, 대학을 시찰하고 양노연을 베푼다. 예기 문왕세자편 30장에 천자가 석전제를 지내고 양노연을 여는 행사를 서술합니다. 천자가 대학을 시찰할 때 새벽에 북을 쳐서 학생들을 깨워 준비하게 한다. 학생들이 다 모이면 천자가 도착하여 담당관에게 명령하여 행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옛날의 스승과 현인들에게 제사 지내도록 한다. 담당관이 다 마쳤다고 보고하면 양노연을 시작하라고 재차 명령한다. 중국 고대 왕조 주나라에도 국립고등교육기관은 있었습니다. 천자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석전제를 지내도록 담당 관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석전제는 선사와 선성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입니다. 선사는 이전 시대의 스승이며 선성은 선사 중에서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대 이래 순, 우, 탕, 문왕 등이 성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한나라 이후 유교가 중요시 되자 공자도 성인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후 한해 명제는 공자의 옛집까지 가서 공자와 72명의 제자를 제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628년 공자를 선성, 안회를 선사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739년에는 공자에게 문선왕의 시호가 추중되었고 명나라 초기에는 대학에 문성왕 묘를 설치하고 대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추증이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벼슬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유교가 전래된 후 고려는 국자감에 문선왕묘, 즉 문묘를 세워 석전제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성균관에 문묘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국의 18연을 합한 112일을 봉인하여 석전제를 지냈습니다.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석전제를 주관하였습니다. 한국 18연은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이황, 이이 등 18명의 학자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충청타임지에 가을 석전제 유감이란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필자는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청주 향교에서는 정례적인 석전제가 열렸다. 석전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올리는 제례의식으로 매년 5월 11일과 9월 28일에 거행되고 있다. 청주 향교에는 공자, 증자, 맹자 등 오성과 주자, 정자 등 송조 6현, 최치원, 정몽주, 조광조 등 우리나라 18연의 위패가 봉인돼 있다. 석전제는 바로 이들 29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지역 주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제례의식이다. 청주 향교 가을 석전제는 관행대로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를 초헌관으로 하여 1시간 넘게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대성전 앞마당이 신구 세대의 엇박자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원로 유림들은 석전제에 참여하여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옛 성현을 기리고 추모하며 성인의 길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젊은 세대는 청주 향교 앞마당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초헌관은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는 제관입니다. 이 칼럼의 필자는 석전제에 젊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기 문왕세자편 30장에 양노연에 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천자는 고위 관리에게 동쪽 학교로 가서 이전 시대의 원로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한다. 옛날의 원로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 살아있는 훌륭한 노인과 보통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배치한다. 천자는 음식하는 곳으로 가서 술을 검사하고 노인들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가 완료되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인들이 천자에게 오도록 한다. 천자는 노인들에게 술을 권한다. 노인들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악공이 뜰 위에 올라
청묘를 노래한다. 노래가 끝나면 대화를 나누어 양노연을 완성한다. 대화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 군주와 신하,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 사이의 도이다. 대화가 악 및 도덕과 어울리는 것이 훌륭한 예의다. 뜰 아래에서는 관악으로 상을 연주하고 대무를 춘다. 양노연은 천자가 노인들을 대접하는 행사입니다. 천자는 양노연에서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악을 연주하며 노인들에게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사람들 사이의 예절입니다. 양노연에서는 당상과 당하에 각각 악대가 배치됩니다. 당상, 즉 뜰 위란 섬돌 위의 공간입니다. 당상의 악대는 청묘를 노래하고 당하, 즉 섬돌 아래 뜰 아래서는 관악으로 상을 연주하고 대무를 춥니다. 청묘, 상, 대무는 이름만 전할 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의 궁중 행사에서도 당상과 당하의 두 악대가 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당상악을 등가라고 부릅니다. 등가라는 말에서 오를 등자는 당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며 노래 가자는 노래가 주축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상악은 금이나 슬과 같은 현악기의 반주로 송시 같은 시가를 노래하는 것이 주축이므로 당상악을 등가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하악은 헝가라 부릅니다. 헝가는 종, 경, 북처럼 틀에 거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헝가악은 타악기와 관악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뜰 아래가 넓으므로 춤은 헝가악에 맞추어 당하에서 추게 됩니다. 천자는 양노연에서 노인들을 대접할 음식과 술을 검사하고 노인들에게 친히 술을 권합니다. 왜 이렇게 천자는 노인을 극진히 모실까요? 천자가 인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의 본체는 약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진양은 천자가 양노연을 베푸는 이유가 인의 모범 때문이라고 해설합니다. 천자가 대학을 시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양노연을 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노인들처럼 건강이 쇠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인이다. 진양은 석전제와 양노연을 해설하는 가운데 악의 구성 요소에 대해 재미있는 언급을 합니다. 노래는 악의 음성이고 관악은 악의 그릇이며 춤은 악의 모양이다. 악은 기악, 성악, 무용의 총합입니다. 성악은 시가를 가사로 사용하므로 악의 시도 포함됩니다. 악을 음성으로 표현하면 성악이고 악을 그릇으로 담으면 기악이고 무용은 악을 공간적 형태로 표출한 것입니다. 진양은 하나의 악이 음성, 그릇, 형태로 표출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악서 4권 2장을 읽으며 석전제와 양노연 그리고 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